2023년 기준 인구 1억 1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필리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팬데믹 이후 한국인 관광객 1위를 재탈환했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방문해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 온갖 낡은 건물들과 어디에나 퍼진 매연 냄새라고들 하죠.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고 충분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전경들이 이를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필리핀이 과거 한국보다는 물론 아시아를 이끄는 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과거 필리핀이 서울에 위치한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과거엔 한국이 필리핀보다 뒤처진 국가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가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후진국 대통령이 방문했다며 필리핀 측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푸대접했던 유명한 일화가 존재할 정도니까요. 오늘은 이토록 부유한 국가였던 필리핀이 오늘날 가난해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1960년대 전쟁의 비극으로 초토화가 된 대한민국의 GDP는 1966년 기준 약 3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연도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은 약 63억 달러로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였죠. 이 수치는 당시 태국이 52억 달러, 말레이시아가 31억 달러였기에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이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이를 추월하고 1997년 IMF 위기를 맞기 전까지 매년 10%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성장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필리핀의 경제가 몰락한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1950년 당시 필리핀은 귀족 계층도 많았고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현재까지도 회자될 정도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21년 동안 임기를 지낸 필리핀 독재자인데요. 한국의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연령도 비슷하고 재임 기간도 비슷하여 두 대통령의 비교 분석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코스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경제발전과 정부개혁을 외쳤으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초기에는 외교 노선을 바꾸기도 하고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맺어 중소경공업을 육성하면서 지방인프라 확충 작업을 벌이기도 하였죠. 이런 정책들 덕분에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빈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쇠퇴한 경제 정책과 부패를 통해 필리핀은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는 국내 기업들을 편안하게 지원하고 외국 기업들을 국내 경제로 유인하기 위한 선진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대부분 미완료 상태로 남게 되면서 필리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또한 지역 발전을 차별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과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죠. 이러한 지역들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일삼는데 그의 내각과 가족들의 사치로 인한 국가 재정이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내각은 미화로 지불되는 대규모 외국인 지원금과 국제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그 돈을 기피 세력들과 자신의 취향에 따른 사치품 구매에 낭비하는 데 써버리죠. 마르코스 대통령 가족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억 달러의 국민 자금을 빼돌리고 도시락 가게와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의 사치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녀는 마르코스가 집권할 당시 구두, 드레스, 가방과 같은 사치품을 사모았으며 기분이 내킬 때마다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마르코스 일가가 해외로 은닉한 재산은 약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해서 나라 전체 경제가 몰락하느냐? 영향은 있겠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필리핀 경제 몰락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개혁의 실패입니다. 한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정근대적인 지주, 소장농 구조가 아직도 필리핀을 뒤덮고 있죠. 대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가문들이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주들은 필리핀이라는 국가 내에서 귀족 계급으로 군림하는데 이들끼리 정계에 진출하고 또 이렇게 얻은 정계 관련 직위를 세습시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주계급들이 일을 잘해서 경제성장에 관심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들은 제조업 육성이나 인프라 건설 같은 공업화 정책과 복지 확립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대적이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에도 시큰둥하며 할 생각을 안 하죠. 필리핀은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이를 개발하여 수출을 한다면 크게 발전할 여지는 있다는 뜻이죠.
즉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하지만 대다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권들이 이를 싫어합니다. 외국 자본하고 나눠먹는 게 싫다는 뜻이죠. 제조업이 발달하면 중상층이 많아지기에 그렇게 되면 상류층에 해당하는 지주계급들의 이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필리핀의 지주계급들은 그저 농업, 광업, 유통업, 소매업, 관광업처럼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산업에만 관심을 가지기 급급합니다. 지금처럼 빈민들이 가득해서 자신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후진적인 현재 구조가 유지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본인들의 힘이 더욱 발휘되니까요. 이처럼 필리핀의 정계는 지주들이 장악했고 필리핀은 지주들에 의해 지주들을 위한 지주입법을 만드는 것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경제의 발전을 최소 수십 년 동안이나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필리핀은 예로부터 종교를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종교랑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에게 종교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규약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필리핀 남부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이라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지역은 남한이랑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을 만큼 커다란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약 64%가 기독교인 32%가 무슬림인데 특이하게도 필리핀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곳이다 보니 필리핀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에서 가장 개발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필리핀 최악의 문맹률, 최고 실업률, 최저 수명 등 산업, 경제, 교육, 의료, 전기 같은 기초 생활시설이 필리핀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기에 민간인 다수도 필리핀에 대한 증오가 깊은 지역이라 그냥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무장투쟁은 기본이고 심지어 테러 조직까지 날뛰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그렇기에 필리핀 전역이 동남아 중에서도 치안이 좋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특히 위험하며 툭하면 계엄령을 발령하는 지역이라 이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필리핀의 국민성은 실제로 단기간 거주해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이죠. 필리핀은 1년 내내 고온다습한 나라입니다. 겨울이라 할 수 있는 11월에서 2월까지도 30도를 웃돌 정도로 고온을 유지하는 나라죠. 그렇기에 그들의 느긋느긋한 행동은 저녁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필리핀 가정들이 한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일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 빨대를 꼽는다고 하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돈을 버는 가장에게 의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도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이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필리핀은 관광업이 특히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가장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경제활동 측면에서 역할이 더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마련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들의 국민성 또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필리핀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며 느끼는 거지만 자원이라곤 없는 대한민국이 수출만으로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게 대단하긴 하네요. 그리고 부정부패나 사회구조와 같은 부분들은 당시 국민들에겐 와닿지 않는 요소들이겠지만 과거에 옳았고 틀렸고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곧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